귀신의 집을 들어가는데 발목을 확 잡아요, 못 가고. 너무 놀라면서 주저앉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스포를 해주거나 이미 한번 들어갔다 나왔거나 하면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밑에서 발목을 잡아도 아유 별거 이제 이런 느낌은 있잖아요. 위기라는 게 이제 닥쳐오게 되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과거의 걸 한번 스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봐요.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여러 위기의 역사를 겪어가면서 극복해오고 또 해결해가고 또다시 겪고 이런 과정 안에서 개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현 시대를 보면서 대비해야 하는가 여쭤볼게요. 위기라는 게 이제 닥쳐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위기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참 어려워요. 과거의 이제 케이스들을 보면은 위기라는 건 모두가 너무나 방심해 있을 때 찾아오더라고요. 그 시절이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면 위기라는 게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 아름다운 상황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의 인플레이션도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4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2021년도부터 너무 많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근데 물가가 꽤 많이 올라왔는데 다들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되게 쉽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때 사실 미리 막았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미리 막지 못해가지고 열어버리니까 이게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하고 편안한 환경이 이어져 왔으면 그게 앞으로도 이어져 갈 거라는 그 방심? 이게 사실 첫 번째는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너무 큰 방심을 하다 보니까 초기에 문제가 생겨도 초동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야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무시하고 지나가면서 이 문제를 위기로 키워버렸던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 유리한 환경에 있으면 이게 영원히 이어질 거라는 이런 방심이나 안일함 이런 데서 첫 번째는 좀 벗어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편안한 환경이 오래 이어지면 이쪽으로 포트가 다 쏠려버리는 문제가 생겨요. 이쪽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 모두한테 그렇게 보입니다. 이쪽 IC로 빠지면 30분 단축된다고 하잖아요. 모두한테 그게 좋아 보여요. 그럼 다 쏠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새로운 쪽에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빈집털이가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럼 한쪽으로 쏠리면서 다른 쪽이 완전히 열려버리는 그런 이슈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안일함 속에서 한쪽으로 쏠려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위기들에 대해서도 조금 좀 한번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서 역사는 우리는 시험 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에 던져주는 메시지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역사 공부를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위기야 아니면은 뭔가 안 좋은 시그널이 나타나는데도 너무 방만해지는 것들 이런 데서 좀 벗어나는 자세가 되게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의 역사라는 책을 집필하셨습니다. 외환위기부터 인플레이션 부활까지 경제 위기의 역사를 다 훑어주셨어요. 너무 쉽게 다 풀어주셨는데 금융시장에 대한 글을 읽어도 머리 잘 안 남더라고요. 그날 이 글을 읽은 것 갖고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썼어요. 뭐냐면 리딩을 한 다음에 이거 갖고 라이팅을 한 거잖아요. 은행에서 이제 강의 같은 걸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럼 이 라이팅 한 걸로 스피킹을 하게 돼요. 그럼 사실상 리딩, 라이팅, 스피킹을 하니까 한 번 본 거를 한 번 정리하고 이걸로 또 내가 말을 하면서 두 번, 세 번을 갖다가 되새김을 한 거거든요. 기억을 이렇게 남겨놓는 거죠. 그럼 그게 하나의 알카이브라고도 하죠. 이제 그게 뭐냐면 하나의 저한테는 금융시장에 대한 저만의 기억인 거고 지금의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과거의 걸 땡겨와서 되게 그때하고의 비교를 놓고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초를 제공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건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하나의 습관처럼 됐어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일어나게 되면 미국 시장을 보면서 여러 개의 루틴을 통해서 이제 뉴스 같은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그걸 갖고 저의 글로 쓰는 거죠. 이 글을 쓴 게 벌써 한 17년 정도 되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꼭 권해드리고 싶은 게 일기를 쓰셔도 되고 무언가 글을 한번 써보시는 게 되게 필요한 게 말하는 것보다 글쓰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쉽게 글쓰기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많이 하면은 글쓰기가 되게 빨리 늘거든요. 계속해서 생활화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책을 쓸 때 되게 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금융시장을 갖다가 계속 17년 동안 모니터링 해오면서 그 기억들을 쌓아놨다는 게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을 줬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투자라든지 이런 걸 더 잘해보실 때는 이렇게 이제 루틴을 계속해서 쌓아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런 루틴이 쌓여서 내공이 쌓였을 때 책을 쓰거나 무언가 강의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곤 합니다. 나만의 데이터베이스가 그렇죠. 남들과는 또 다른 길을 걷게 한 배경이었네요. 저만의 그냥 평범한 삶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잖아요. 당장 오늘부터 쓸게요. 감사합니다.
위기의 역사 이 네네. 키워드를 잡으신 이유가 저 너무 궁금했어요. 네, 작년에 세미나 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네. 이런 질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위기 아니냐. 왜냐하면 환율이 많이 올라가니까 네. 우리나라 외환위기 다시 오는 거 아니냐. 네네. 제2의 IMF 아니야? 이제 이런 질문도 있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많고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질문들도 있으셨어요. 외환위기 당시를 일단 설명을 하고 지금을 비교해서 그렇다 아니다를 정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간단한 질문 받았을 때 외환위기 당시를 설명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되게 짧게 압축해서 얘기하면은 클리어한 답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다 안 전달돼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위기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과거의 위기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뎁스 있게 안다면 막연한 두려움, 조금만 환율이 올라가면 위기야 이렇게 하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얼핏 보면은 무슨 뭐 위기가 올 것 같다 뭐 이런 위기팔이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과거의 위기들이라는 걸 좀 많이 보다 보면 주가만 한 3, 4% 빠지면 위기? 이게 아니라 막연한 비관론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그렇다고 또 근거 없는 낙관론 이런 데에서도 좀 경계감을 가질 수 있는 위기 역사를 좀 보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금융시장의 흐름을 좀 공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연과학하고 사회과학이 달라서 네. 자연과학은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거에다 집어넣고. 근데 사회과학은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 네. 그러면 사회과학은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역사를 보면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이걸 갖고 지금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역사라는 거 말고는 사회과학을 갖다 공부할 수 있는 채널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흐름을 보려면 지난 30년 동안의 금융시장의 역사. 1990년부터 보시죠. 한다면 90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언제 2023년이면 어려워요. 이렇게 되잖아요. 네. 안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역사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어렸을 때 역사 공부를 했던 방식이 저 어렸을 때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아마 그런 드라마가 했었어요. 그 드라마에서 임진왜란 편을 했거든요. 예.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봤어요. 이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걸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네. 그걸 보면서 이순신 장군도 알게 되고 어. 한산도 대첩도 알게 되고 행주 대첩도 알게 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본 거죠.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게 되냐면 그때 활약했었던 장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인물사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인물사와 이벤트사와 전쟁사 이런 것들이 요소가 하나씩 포스트가 막 박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문화사라든지 경제사라든지 정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 사이사이에 연결이 돼서 들어가죠. 네. 이게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딘가에 포스트가 있어야 2023년까지 가지 않아도 어딘가에 기다리는 포스트까지 가주면 아 그래서 임진왜란이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금융시장의 흐름을 볼 때 이런 포스트들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한 게 우리한테 임팩트를 줄 만한 사건들을 갖고서 세우는 게 좋잖아요. 그런 이벤트가 저는 경제 위기였다고 보고요. 그 위기로 97년도에 IMF 외환위기,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닷컴 버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네.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와 그 이후에 이어졌던 인플레이션 위기. 요 네 가지를 갖다가 위기의 포스트로 잡아놨죠. 그리고 각각의 위기가 어떻게 생성이 되고 진행이 되고 소멸되어 갔는지 요걸 갖다 쭉 썼고요. 그러면서 이 위기들이 연결되어 있는 얘기들을 쭉 썼어요. 그럼 사실상 이걸 쭉 연결하면은 199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실제 금융시장의 흐름을 갖다가 이 위기라는 포스트를 갖고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도로 좀 집필을 해봤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재밌는 만화 이 너무 재밌었어요. 꼼꼼하게 정말 모든 내공을 다 담아주셨는데 그쵸?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어떤 내용들을 넣었냐면 그때 당시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를 적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뭐냐면 IMF 외환위기가 97년도 12월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고 네. 그때 기말고사 시험 보는 때였어요. 저는 신문방송학 전공이라서 경제하고는 전혀 인연이 없었거든요. 선배가 우리나라 망했대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니까 망했다고 뉴스 났다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이해를 못했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소말리아 같은 나라가 되나? 막 이런 생각. 집에 갔는데 아무 일도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특성이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맞아요. 자녀들한테. 예, 아무것도 몰랐었죠. 그런데 99년도, 2000년도 넘어오니까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대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빨리. 그래서 빨리. 뭐?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 되게 철없었어요. 이 과에 되게 똑똑한 애들이 좀 있었어요. 그 똑똑한 애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권영아, 우리 세대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요한 그래서 포인트를. 그래? 근데 이제 저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주식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런 얘기 하셨었어요. 어머님도. 어머니 말 되게 잘 들어서 주식은 하면 안 돼. 이랬는데 이제 친구들이 와서 이제 주식 투자 하자니까 네. 마치 어떤 느낌이었냐면 네.
담배 피는 친구들이 같이 담배 피자고 하는 그 느낌. 이 나쁜 친구들인가? 나는 노담해야 네. 될 것 같고. 근데 워낙에 똑똑한 애들이라서 네네. 걔들을 좀 따라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군대를 제대한 게 이제 2003년도에 제대를 했어요. 예. 닷컴 버블이 붕괴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그 둘하고 같이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네네. 주식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닷컴 버블이 붕괴된 거죠. 또 한 번 변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에 중간중간 제가 겪어왔었던 얘기들을 네. 좀 써놓고 있어요. 철없던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적으면서 좀 이렇게 재밌게 좀 지나가실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좀 마련해봤습니다. 맞아요. 프롤로그를 보니까요. 위기의 역사 책에서 단절과 연속의 흐름을 네. 잘 잡아야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시청자분들께 좀 알려주세요. 모든 건 다 저는 단절과 연속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사도 마찬가지로 봐요. 위기라는 건 하나의 단절이거든요. 근데 이 위기들이 또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건 연속이거든요. 이 위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인플레이션 위기가 나타난 이유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을 뿌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위기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럼 코로나와 인플레이션은 연결이 돼 있죠. 코로나 때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뿌렸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렇게 많은 돈을 뿌릴 수 있었던 이유는 금융위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뿌려가지고 이걸 해결했거든요. 그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리먼이 죽기 전에 1,000억 달러만 줬어도 2조 달러, 3조 달러 안 풀어도 되는데 왜 그랬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너무나 많은 후회를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메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돈을 뿌려주면서 수많은 위기들을 봉합하려고 했는데 그때 위기의 끝판왕이 등장한 거죠. 그게 코로나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러면 모두가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코로나로 충격을 받지 않을 정도까지 돈을 풀어줄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는데 한꺼번에 풀려나오니까 인플레이션을 만들었죠. 연결해보면 인플레이션은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나타난 거고 네. 코로나 때 그렇게 많은 돈을 뿌린 이유는 금융위기 때의 트라우마가 존재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금융위기로 왔잖아요. 네. 그럼 금융위기는 왜 나타났을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래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는 닷컴 버블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닷컴 버블 때 잠깐 보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예. 고점 대비해서 78%가 빠져요. 와. 2년간. 2000년도에 그렇게 많이 빠지는데 2000년에서 2002년까지. 근데 그때 9.11 테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경기가 침체에 들어가거든요. 네. 경기 침체가 일어나니까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6.5%였던 기준금리를 1%로 낮춰요. 1%까지 금리가 낮아지니까 일단은 돈이 많이 풀려 나왔지 않습니까? 네. 돈은 어딘가 기회가 될 만한 곳에 가서 고여요. 위험한 데로 안 가고 네. 돈을 벌 수 있는 곳에 가서 무조건 고이거든요. 네. 근데 일단 주식시장으로는 안 가죠. 왜냐면 깨졌으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따로.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고이냐면 여태까지 잘 떨어지지 않았었던 자산 쪽으로 고이더라고요. 그게 미국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밀어 올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40년 내내 올라가는 걸 보고 더 올라가니까 이때 이 부동산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파생금융 상품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전 세계 곳곳이 파고 들어간 거죠. 이게 무너졌던 게 부동산 가격이 깨지면서 이게 무너졌던 게 금융위기거든요. 자, 그러면 닷컴 버블 때 주가가 깨지면서 낮췄던 금리가 부동산을 갖다가 끌어올리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닷컴 버블은 또 외환위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이건 또 왜 그럴까 해서 보면 외환위기 때를 우리는 한국의 IMF라고 하지만 실제로 해외에서 바라봤을 땐 90년대 후반이 신흥국의 외환위기가 엄청 많았어요. 95년도에 멕시코가 쓰러졌고 네. 97년도에 태국, 인도네시아, 한국이 쓰러졌어요. 98년도에 러시아, 99년도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쓰러져요. 굵직한 신흥국은 다 힘들었죠. 짜잘한 신흥국은 더 힘들었어요. 하나 더. 그럼 그때 당시 일본은 버블 붕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요. 중국은 그때 마찬가지로 4대 은행의 부채 문제 때문에 중국 경제가 휘청휘청한다 그 얘기 나왔었어요. 네. 그럼 이제 중국도 답이 아니고 네. 유럽은 독일 통일이 된 이후에 독일병이라는 게 있었어요. 독일의 성장이 잘 안 되는. 그리고 유로존도 통합을 해야 되니까 그때 유로존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유로존 경기도 안 좋아요. 그러면 전 세계 좋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하나 빠졌죠. 미국만 남아있죠. 네. 자,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풀어줬잖아요. 이 돈은 또 어딘가에 가서 고여야 되죠.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에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지구의 반대편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인터넷이죠. 그러면 지구의 반대편 곳곳을 연결하려면 이 네트워크망이라든지 장비가 엄청 들어가겠죠. 딱 지금 느낌만으로도 성장이 엄청나겠다는 느낌이 오죠. 그럼 어떨까요, 이거는? 자금이.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날 거지 않습니까? 네. 혁신이라는 건요,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게 등장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잖아요. 제가 이 샤프를 갖다가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이 샤프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팔려봤자 한도가 있을 거죠. 혁신이라는 건 보도 듣도 못한 걸 만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성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다 죽어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혁신을 만든다고 하니까 미국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그게
닷컴 버블을 닷컴 만들었고 버블. 그 닷컴 버블이 붕괴됐던 거예요. 외환위기하고 닷컴 버블이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닷컴 버블이 금융위기와 부동산으로 연결이 되고 금융위기는 경기 부양과 함께 코로나로 연결이 되고 코로나는 큰 돈을 풀면서 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연결이 되고 결국에는 연속. 각각의 단절의 포스트들을 세워놨는데 얘들도 서로 연결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저는 4개의 스팟을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는지 그걸 좀 설명해 드리는데 좀 주안점을 많이 뒀습니다. 이게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그것을 경제라는 키워드로 쭉 풀어주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일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인플레이션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요. 결국은 소비와 이 그렇죠. 저축과 네. 양극화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당장 위기가 온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은 해봐야죠. 언젠가는 위기가 한 번은 찾아올 수 있겠죠. 음, 그때 기존에 있었던 위기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실수들을 했는지 그쵸.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나타나더라도 최소화시킬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많아요. 외환위기가 과거에 있었는데 이번에도 외환위기 아니냐? 그때와 지금이 뭐가 다르냐? 여러 가지로 다른데요. 네. 근데 제 생각엔 가장 다른 게 뭐냐면 네. 외환위기를 겪어봤다라는 그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 봐요. 외환위기라는 게 하나의 트라우마처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네. 그때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은 외환보유고를 쌓고 있죠. 예, 그럼 이런 것들 하나만 보더라도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제 이 위기의 역사라는 걸 보면서 지금에 던지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좀 고민을 해보는 게 되게 필요하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많이 생각을 하신다면 또 결국은 이 경제라는 것을 구성하는 주체들은 개인이잖아요. 네네. 더 나은 생각과 더 나은 결정을 하게 되면 위기도 피해갈 수 있는 거겠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귀신의 집을 들어가는데 네. 처음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딱 들어가자마자 발목을 확 잡아요. 못 가고 네네. 너무 놀라면서 주저앉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스포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미 한번 들어갔다 나왔거나 하면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밑에서 발목을 잡아도 잡겠지 하고 알죠. 놀라긴 해도 네. 아유, 별거 이제 이런 느낌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걸 한번 스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스포한다. 네,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한다면 아무래도 멘탈 붕괴가 쉽게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우리가 균형을 잡아가는 데는 더욱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을 때는 절대 우리가 예상이 안 되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잊고 살고 싶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다양한 부분의 이런 위기 포인트들을 공부해보고 또 과거에 있었던 반복됐던 위기들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공부해보시면서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도 귀한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